혹시 요즘 이런 경험하고 계신가요? 분명히 방금 전에 뭔가를 하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니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머릿속에서 맴도는 경험? 냉장고에 뭘 넣으러 갔는데 막상 냉장고 문을 열면 뭘 넣으려고 했는지 모르는 경험? 아니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갑자기 헷갈리는 경험? 이런 일이 자주 생기신다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웃어넘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그냥 웃어넘기시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모님이 멀쩡하게 생활하시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상해지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치매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치매는 뇌에서 이미 10년, 길게는 20년 전부터 조용히 진행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뇌 속에서는 이미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쌓이는 과정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뇌는 미리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 경고 신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치매가 시작되기 10년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는 습관 하나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 부모님이 치매이신 분들,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1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치매가 정확히 어떤 병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치매를 제대로 이해해야 왜 10년 전부터 신호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신호가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한 가지 병이 아닙니다. 치매는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인지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통틀어서 치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치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전체 치매의 약 6070%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것이 혈관성 치매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뇌 조직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치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체 치매의 약 8090%를 차지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알츠하이머 치매의 핵심은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쌓이고 타우 단백질이 엉키면서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약 20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이미 뇌 속에서 이 과정이 시작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치매 전 단계, 즉 경도인지장애가 나타납니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이 정상 노인보다 떨어지지만 아직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경도인지장애 단계를 그냥 건망증이나 노화로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약 90만 명,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약 15%가 매년 치매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치매는 현재로서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삶의 질을 훨씬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신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인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는 습관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줄이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쁘니까 잠을 조금 덜 자는 거지, 잠이 건강에 그렇게까지 중요하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들은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을 극적으로 높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수면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까요? 그 핵심에는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낮 동안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뇌는 이 노폐물을 언제 청소할까요? 바로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세포가 약 60% 수축하면서 뇌 속 공간이 넓어지고 뇌척 수액이 이 공간을 흘러다니며 낮 동안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포함한 노폐물들을 씻어냅니다. 이것이 글림프 시스템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간 반복되면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9년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에서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약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21년 영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60대에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이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30% 높았습니다. 수면은 베타 아밀로이드 청소 외에도 기억 고정에도 중요합니다. 낮 동안 경험하고 학습한 것들이 잠을 자는 동안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몇 시간을 자야 충분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성인의 경우 하루 79시간의 수면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수면, 즉 서파 수면과 렘 수면이 얼마나 충분히 이루어지느냐도 중요합니다. 알코올을 마시고 자거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는 경우 총 수면 시간은 충분해도 깊은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치매 위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9시간 이상을 자는 경우에도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는데, 이는 너무 많이 자는 것이 치매의 결과일 수도 있고 수면 무호흡증 등 수면의 질 저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하루 78시간입니다. 이제 치매가 시작되기 10년 전에 나타나는 초기 신호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대부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노화로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후각 기능 저하입니다. 냄새를 잘 못 맡게 되셨나요? 예전에는 잘 맡던 꽃 냄새, 음식 냄새, 커피 냄새가 요즘은 잘 안 느껴지시나요? 이것을 단순한 코 문제나 노화로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후각 기능 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의 가장 이른 신호 중 하나로 다른 인지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경도인 지장의 환자의 약 90%에서 후각 기능 저하가 나타났으며, 후각 기능이 저하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후각 기능이 치매와 관련이 있을까요? 후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후각 피질과 해마 영역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먼저 진행되는 부위와 가깝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가장 먼저 축적되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후각 관련 뇌 영역이기 때문에 후각 기능 저하가 일찍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커피 원두, 계피, 바닐라, 레몬 같은 냄새를 눈을 감고 맡아보세요. 예전보다 냄새를 약하게 느끼거나 냄새가 잘 구분이 안 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코감기, 비염, 비용종 같은 코 질환이나 특정 약물 복용으로도 후각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인이 없는데 후각이 떨어졌다면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수면 중 이상 행동, 즉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자다가 꿈을 꾸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심하게 움직이거나 심한 경우 주먹질을 하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함께 주무시는 가족이 자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발버둥을 친다고 하시나요? 이런 증상을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수면에서 꿈을 꾸는 렘수면 단계에서는 몸이 마비되어 꿈속 행동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으면 이 마비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꿈속 행동이 실제 몸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중년 이후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우울증과 불안증입니다. 평생 우울증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 60대 이후에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증상이 새로 생겼다면 이것을 단순한 심리적 문제나 환경적 원인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매가 발병하기 수년 전부터 우울증과 불안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치매의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 뇌의 신경 변화 자체가 우울증과 불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손상되는 뇌 부위 중 일부가 감정 조절과 관련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노년기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약 2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평생 우울증이 없다가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우울증이 생긴 경우 이것이 치매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언어 능력이 미묘한 변화입니다. 말을 하다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저게 뭐라고 하지?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평소에 잘 쓰던 단어가 자꾸 떠오르지 않아서 저기, 그게 라는 말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지셨나요? 대화를 하다가 말의 흐름을 잃어버리거나 방금 말하려던 것을 잊어버리는 경험이 잦아지셨나요? 이런 언어 능력의 미묘한 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매우 이른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에서는 단어를 찾는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이 과정이 느려지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유명사, 즉 사람 이름이나 장소 이름이 잘 안 떠오릅니다. 나중에는 일반 명사까지 잘 안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 건망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단순 건망증은 잠시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생각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의 언어 장애는 단어 자체가 기억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치매 환자들이 치매 진단을 받기 수년, 심지어 10년 이전에 쓴 글이나 말을 분석해보면 이미 그때부터 어휘의 다양성이 줄고 문장 구조가 단순해지며 단어를 잘 찾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기나 편지를 쓰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예전에 쓴 것과 지금 쓰는 것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휘가 많이 단순해지거나 쓰다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졌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 신호는 길찾기 능력과 공간 인지 능력의 저하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동네인데 가끔 길이 헷갈리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주 가던 마트 길이 갑자기 헷갈리거나 주차장에서 내 차를 찾는 것이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방향 감각을 잃는 경험이 생겼다면 이것도 치매의 이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먼저 손상시키는 뇌 부위 중 하나가 해마입니다. 해마는 기억 형성뿐만 아니라 공간 기억과 길찾기 능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마가 손상되면 기억력 저하와 함께 공간 인지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2014년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은 치매 증상이 아직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길찾기 테스트를 했는데 이 테스트에서 수행 능력이 낮았던 그룹이 이후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길찾기 능력 저하가 매우 이른 치매 예측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집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에 집에서 자주 가는 마트나 병원까지 가는 길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익숙한 장소인데도 길을 그리는 것이 어렵거나 방향이 자꾸 헷갈린다면 공간 인지 능력이 저하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신호는 사회적 고립과 무관심입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사교적이었던 분이 갑자기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거나 귀찮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을 무감동증이라고 합니다. 무감동증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초기 증상 중 하나로 우울증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슬픔과 비관적 사고가 중심이지만 무감동증은 감정 자체가 무뎌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것이 중심입니다. 슬프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입니다. 7번째 신호는 반복적인 질문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들이 가장 먼저 눈치채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질문을 또 하거나 조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처음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이것은 단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 건망증과 치매 초기의 기억력 저하는 어떻게 다를까요? 단순 건망증은 어디에 뭘 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약속 날짜를 잊어버리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생각 안 날 때 이름 첫 글자를 알려주면 기억이 납니다. 반면 치매 초기의 기억력 저하는 경험 자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힌트를 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방금 전에 했던 말이나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질문이나 이야기, 반복은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해마는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마가 손상되면 새로운 정보가 기억으로 저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앞서 수면 부족이 뇌를 망가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습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면 외에도 뇌에 해로운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은 뇌 건강에 가장 강력한 보호인자 중 하나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뇌 신경성장 인자인 BDNF가 증가하여 새로운 신경세포 형성을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최대 45%까지 낮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 30분의 빠른 걷기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음입니다. 알코올은 신경독소입니다. 장기간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알코올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뇌의 청소 기능을 방해합니다. 음주를 하신다면 반드시 절주하시고 가능하면 금주를 목표로 하세요. 세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는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를 줄이며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
뇌세포 손상을 촉진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치매 위험이 약 2배 높습니다. 지금 당장 금연을 시작하세요. 네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 혼자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노인 대학,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혈압과 당뇨의 방치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치매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뇌혈관을 손상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고혈압과 당뇨가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높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혈압과 혈당 관리는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제 뇌를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충분히 자세요.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뇌 청소에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걷기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 주 5회 이상의 빠른 걷기 운동이 뇌 건강에 최고의 투자입니다. 걷기 외에도 자전거 타기, 수영, 댄스 같은 유산소 운동이 모두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BDNF를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서 뇌를 보호합니다. 세 번째는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세요. 책 읽기, 외국어 배우기, 악기 연습, 퍼즐, 바둑, 장기 같은 활동들이 뇌에 자극을 주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특히 좋습니다. 이미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자극이 뇌에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지중해식 식단을 드세요. 지중해식 식단은 올리브유,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붉은 육류와 가공식품을 줄이는 식단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뇌 혈류를 개선하는 마늘, 항염 효과가 있는 강황 등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키고 이것이 해마를 비롯한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자연 속 산책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여섯 번째는 사람들과 교류를 유지하세요. 친구, 가족과의 만남, 동네 모임, 종교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특히 의식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나도 해당되는 게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가 진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난다면 기억력에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금 이 영상이 몇 번째 영상인지, 오늘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말씀해 보세요. 셋째, 100에서 7을 빼고 거기서 또 7을 빼고 계속 빼보세요. 100, 93, 86, 79, 72, 65. 이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인지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시계를 보지 않고 지금 몇 시쯤 됐는지 어림잡아 보세요. 그리고 실제 시간과 비교해 보세요. 시간 감각이 많이 어긋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뇌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시작하세요. 하루 78시간 충분한 수면, 매일 30분 걷기, 독서와 새로운 것 배우기, 사람들과 교류하기.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